자,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해서 개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순열에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원순열, 되게 중요하죠. 원순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러니까 뭐 나열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똑같이 생긴 것이 존재하는 순열,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순열. 좀 차이가 있죠. 중복 순열은 서로 다른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이 가능한 거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똑같이 생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순열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원순열입니다. 원순열인데, 원순열 말 그대로 원 모양으로 생긴 그러한 모양에다가 나열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원이 있는데, 원에 이렇게 네 개의 의자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이제 A, B, C, D 네 사람이 앉는다고 할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냥 나열할 때 차이점 뭐냐면 이런 거야. 자, A, B, C, D가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보세요. A, B, D, C가 앉는 거랑 그 다음에 A, B, D, C가 앉는 거랑 A, B, D, C가 앉는 거랑 알았지? 그 다음에 뭐 A, B, D, C가 앉는 거 같은 색깔로 비교를 해봐봐. 이 네 가지는 사실 회전하면 다 똑같죠. 그러니까 어때? 항상 중복이 네 개가 생겨버려. 근데 이 네 개는 뭐겠어요? 이 네 개는 그치, 이 전체의 개수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그냥 이들을 나열하는 4 팩토리얼에다가 그게 중복이 되니까 나누기 얼마를 해줘? 그지? 중요한 거야. 나누기 4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3 팩토리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m 팩토리얼에서 n개가 중복이 되니까 m-1 팩토리얼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나눈다는 거야. 알지? 회전해서 똑같은 걸 중복한 걸 나눠버리는 거거든.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예를 들어서 쌤이 이걸 강조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자, 직사각형 모양의 원순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지금 원은 아니지만 회전해서 똑같은 건 같은 걸로 보는 거거든. 잘 봐. 여기에 6명이 A, B, C, D, E, F에 6명이 앉는다고 칩시다. 아셨죠? 그럼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에 서는 원래는 6팩이거든요. 6팩에서 몇 개나 중복되냐 볼게요. 자, 여기에 A가 앉는 경우랑 똑같은 거 뭐겠어요? 그죠? 여기에 A가 있는 경우 똑같은 거겠지. 그러니까 몇 번이 중복이 되겠어? 2번이 중복이 됩니다. 알았지? 자, 연습을 몇 번 해보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아셨죠? 그러면은 자, A가 이 자리에 A가 들어가는 경우랑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여기에 A가 들어가는 경우 말고는 다 다른 자리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나열을 할 때, 10명이 앉을 때 중복되는 게 2개씩이 있네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몇 개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어떻게 돼? 일단은 8명을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 뭐겠어? 여기 자리가 같이지. 위치가 같지. 4번이 중복이 되네요. 그죠? 4번이 중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한번 해볼게. 삼각형. 뭐 원래는 똑같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입니다. 그러니까 9 팩토리얼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골라. 아무거나 고른 거야 지금 쌤이. 여기가 A가 여기 있으면 같은 자리가 어디야? 여기겠지 방향이. 그죠? 이해 됩니까? 쌤이 지금 표시한 부분은 꼭 여기만 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랑 똑같은 게 어느 자리니? 여기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여기랑 똑같은 자리가 누구야? 여기지.
두 개씩 존재하겠네. 여기랑 똑같은 자리는 몇 개씩 존재해? 네 개씩이 존재하니까 나누기 4를 한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리랑 똑같은 게 누굽니까? 여기하고 여기겠네요. 그러니까 중복이 몇 번이 돼요? 그지? 3개가 되기 때문에 나누기 3을 하시면 돼요. 이 원리로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쌤이 이제 문제를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원수율 관련돼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약간 응용 문제인데요. 네 쌍의 커플 총 8명이죠. 그지? 8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커플끼리 이웃합니다. 이웃하면 순열할 때 어떻게 해서 이웃하면 묶음으로 생각을 하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묶음으로. 그래서 앉는 방법.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쌍의 커플을 어떻게 이름을 붙여보냐면 A1, A2, B1, B2 이게 됐죠. C1, C2 커플입니다. D1, D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같은 커플끼리 앉아야 되잖아. 그래서 커플을 대표해서 이름을 붙여줄게. A, B, C, D. 그러니까 먼저 커플 먼저 나열을 합니다. 커플 먼저 나열을 할게요. 배운 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죠? 4팩에서 중복이 되니까 나누기 4를 해줍니다. 이해됐죠? 만약에 이들이 A, C, D, B 이렇게 앉았다고 치자 커플이. 그러면은 이 커플들끼리도 어때? 자리를 앉을 때 A1, A2 해가지고 서로 자리를 어때?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러면 이 둘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 어떻게 돼요? 걔는 두 가지죠. C끼리도 C1하고 C2가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결국에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300 곱하기 16이 되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자, 초등학생 2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3명이 원형 탁자에 둘러앉을 때 초등학생 2명은 이웃하고 그죠? 볼게요. 초등학생 2명은 이웃하고 중학생 2명이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의 수. 알겠죠? 분명히 다른 앞에 부분 할 때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애들 어떻게 한다고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나열을 한 다음에 그 사이에 끼워 넣기 사이에 끼우기로 들어가요. 사이에 끼우기. 알았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초등학생 2명을 묶어볼게요. 초등학생 2명을 쌤이 A1, A2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들이 A1, A2 이렇게 묶어지겠지. 그죠? 묶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중학생 2명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중학생 2명 빼고 고등학생 3명. 고등학생 3명까지 해가지고 총 몇 묶음을? 하나, 둘, 셋, 네 묶음을 나열을 하니까 4팩에다가 원수열이니까 얼마? 나누기 4를 한다. 그 다음에 이 둘이 서로 어떻게 자리를 바꾸겠지. 그래서 일을 해주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리를 앉고 나면 빈 사이의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네 군데가 생기죠. 네 군데의 공간이 생기니까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 골라서 사이에 끼우기. 중학생 2명을 이 두 군데에 끼워 넣어버리면은 성립이 되는 거지. 알겠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원수열을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원수열을 풀 때 이런 것도 가능해. 하나를 고정을 시킨다. 고정을.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중학생 둘을 여기 있잖아. 초등학생 둘을 여기 앉혀버려. 알았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3명을 이렇게 오각형 모양 이렇게 앉힙니다. 그러면 얘네들 A1과 A2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리를 잡으면 회전이 안 되거든. 회전이 안 되니까 고등학생 3명은 얼마가 돼? 3팩이 되잖아. 원수열하고 똑같이.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어떻게 빈 공간 여기 네 군데다가 어떻게 해요? 중학생을 두 군데 뽑아가지고 배열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 근데 거기에다가 빼놓지 말고 뭐 해야 돼?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얘네들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이제 중복 순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중복 순열은 말 그대로 중복을 허락해서 나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뽑긴 뽑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야. 예를 들면 수가 자연수가 1, 2, 3이 4가 있는데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근데 이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뭘 허락하느냐? 중복을 허락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런 거하고 똑같아. 중복순열 되게 쉬워. 그럼 여기에 몇 가지가 와? 네 가지가 오겠지. 근데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여기도 네 가지가 오고 여기도 네 가지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4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기호로 쓰냐면 이 아이는요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으니까 4의 세제곱 이렇게 씁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함수거든. 1, 2, 3, 4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 1, 2, 3, 4, 5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되는 함수에 그냥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거지. 자, 함수의 개수는 봐봐. 항상 이렇게 가는 거야. 항상 함수 문제는 풀 때 함수 문제 팁이 있었지. 선생님 뭐라 그랬어? 함수 문제 팁. 그렇지. 공역에서 뽑는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중에 뽑는 거야? 5개 중에 뽑는 겁니다. 5개 중에 x의 짝이 될 친구들을 뽑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니? 5군데지. 2가 갈 수 있는 건 5군데지.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건 5군데에 2도 5군데, 3도 5군데, 4도 5군데가 되거든. 알았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는 거야. 5의 4제곱이지. 공역 개수에서 뽑는 거야.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게 이제 중복 순열에 대한 이야기고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배양여행 한 네 친구가 A, B, C, D가 3개의 방에 서로 다른 곳에 투숙하는 방법에 수고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아이들이 서로 다른 곳에 투숙하는데 빈 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못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뭐야? A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그죠? 3군데고 B가 갈 수 있는 곳도 3군데, C가 갈 수 있는 거 3군데, D가 갈 수 있는 거 3군데죠. 그래서 3의 4제곱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A, B, C, D가 호를 정하는 거지. 그러면은 함수로 따지면 뭐야? X가 A, B, C, D거든요. 선택을 받는 Y가 누굽니까? 301호, 302호, 303호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이런 함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지? 따라서 3의 4제곱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그냥 함수의 개수죠. 함수의 개수입니다. 아, 그럼 좀 쉽구나.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지. F1 더하기 F2가 2를 만족을 한대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우를 나눈다. 알았지?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F1 더하기 F2가 2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 뭡니까? 0하고 2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함수니까 상관이 없죠. 1, 1이어 상관없고요. 2,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F1이 0이고 F2가 2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5의 제곱, 그지? 5 파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1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같아요. 5의 제곱이, 그지? 함수만 되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25가 몇 개? 3개가 있네. 이러한 경우, 그지? 따라서 75가 정답이 됩니다. 아셨죠? 그지?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최단 경로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최단 경로,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문제가 왜 중복 여러 가지 순열하고 연관이 있냐면 이걸 하기 전에 쌤이 이거를 먼저 해줄게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부터 해볼게. 알겠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해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자 일단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 B, C, C, D, D, E가 있다고 칩시다. E가 있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럼 결국에 이 아이들은 다 해서 지금 총 몇 개예요? 9개이기 때문에 이걸 나열을 하거든. 그런데 생각해봐. 이 중에서 A, B 잘 봐. C, D, D, C, E 이렇게 하면 이거하고 A, B, C, D, D, E 아니다. C, E하고 서로 어때? 같은 거게 다른 거게. 지금 여러분 사실 나만 아는 거긴 한데 난 지금 요 C하고 요 C 자리 바꾼 거거든. T 나왔나? T가 안 나. 얘는 가요. 같은 거야. 그럼 중복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 C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2하고 E끼리 자리를 바꾸는 3팩분의 1하고 이거 다 팩토리얼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게 있는 D끼리도 자리를 바꾸는 2팩토리얼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 중복되는 경우의 수만큼을 나눠주는 거예요. 알겠죠? 되게 쉽죠? 자,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 이런 거거든. 1, 3, 3이 있어. 이걸 나열한다. 그럼 뭐야? 5팩토리얼에 중복되는 게 3개네. 3팩토리얼, 2개네.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게 왜 최단 경로 문제랑 연관이 있냐면 얘를 갈 때 최단 경로 간다는 건 밑으로 내려오거나 왼쪽으로 가는 게 없다는 얘기야. A에서 갈 수 있는 이 방향을 쌤이 스몰 a라고 할게요. 이 아이들이 스몰 a 벡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로 가는 거를 쌤이 b라고 할게요. 위로 가는 걸 b라고 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아이들 중에 A, B, A, A, B, B라고 나열했다고 칩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제발 B, A, A, B, B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또 뭐 있을까? 음?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또 어떤 게 있겠니?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는 거네.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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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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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보면 B, A, B, A, A, B가 있을 수 있겠네. 그럼 뭐야? B, A, B, A, A, B.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걸 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최단 경로의 수가 나오고 이건 어떻게 한다고 방금 배웠죠? 계산을 하는 방법이 6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특정 문제에서 잘 봐. 이번에 아까 응용 문제인데 P를 거치지 않고 P가 지금 뭐지? 한 이쯤에서 칠까? P를 거치지 않고 AB를 지는 경우 A에서 B로 가는 경우 그러면은 이거는 여 사건을 씁니다. 알지? 무슨 뜻이야? A에서 P를 갔다가 B로 가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는 거죠. 그러면은 APB는 뭐야? APB는 A에서 P로 가는 거거든. 그럼 뭡니까? 그죠? 하나, 두 개입니다. 따라서 전체가 몇 개? 3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알지?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거 뭐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가로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세로가 두 칸이 있는 거니까 총 얼마가 됩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그리고 2팩토리얼이 되겠죠. 가로 세로 같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P를 거치는 것 같아요. 전체에서 빼줘 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뭐가 돼? 정답이 되는 거죠. 계산하셔야 돼요. 알지?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봐. 여기에서 A에서 B로 갈 때 이러한 호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알지? 이거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자, 여기서 팁은 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진행 방향과 대충 수직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진행 방향의 수직만 이렇게 방향이 되는 거죠. 수직이 되는 곳에서 꼭 지나야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진행 방향과 뭐 한다고? 수직인 그러한 방향에서 거기서 이제 점을 찾고 이 점들을 지나는 경우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절대 중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셨죠? 첫 번째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가 됩니까? 그죠? 얘 같은 경우는 4팩이 나오게 3팩이라서 4.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D까지 가야 되잖아. 그죠? D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또? B까지 3개 하나니까 어떻게 돼? 총 4가지가 되죠. B까지 가면 따라서 4 곱하기 4가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를 거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면은 여기는 3개 하나니까 4가지죠.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여기는 무조건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서 가는 경우 수는 하나밖에 없네요. 따라서 4, 4가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그 다음 마지막 꼭 지나야 되는 점이 뭐 남았어? 맨 아래에 있는 점 요지면죠. 이렇게 가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자, 이쁘게 다시 한번 써볼게. 따라서 결국에 뭡니까? 한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본 게 지금 4가지에 4가지 4, 4, 16이었죠. 4 곱하기 4죠. 맞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점은 뭐예요? 여기 점은 4 곱하기 1이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 또 있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22가 정답이 됩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되고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응용한 문제인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순서대로 배열되는 방법이 1, 2, 3이 이 순서대로 배열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웃하는 거랑 달라. 얘네들은 1과 2와 3으로만 돼 있을 뿐이지 여기 사이에는 누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족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1, 4, 2, 3, 5, 6, 7 뭐 이런 거 보세요. 순서가 1, 2, 3 순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 또 하나 뭐 있어? 뭐 1, 5, 4, 2, 7, 6, 3 이렇게 나야 되는 경우 1, 2, 3 순서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순서를 배워야 되는데 배열은가 일부를 순서를 정해주는 경우, 그죠? 이러한 문제를 일부를 순서를 정해주는 경우, 미리 누가 누구 다음에 와야 된다 뭐 이런 순서를 정해주는데 일부분만 정해주는 경우 자 여러분들 이거는 팁을 하나 줄게요. 뭘 이용하냐면 자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아이는 같은 것으로 본다. 무슨 뜻이냐면 현재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1, 2, 3, 4, 5, 6, 7이 있을 때 여기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1과 2와 3은 그냥 A로 두고 생각을 합시다. 결국에 이 문제는 뭘로 바뀌냐면은 A에 4, 5, 6, 7 나열하는 거와 같은 문제가 되거든요. 자, 7 팩토리얼 나누기 3 팩토리얼 됩니다. 이 경우 수가 나오는데 왜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똑같은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샘플로 한번 쌤이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 4, 6, A, 7 이렇게 있다고 쳐봐. 알지? 5. 그러면은 이 A들은 각각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맨 앞에 있는 A에다가 1, 그 다음에 2, 3을 강제로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1, 2, 3이 이 순서대로 배열이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부를 순서 정해주는 경우는 이 일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같은 곳으로 보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선생님이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봤어요. 자,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